책임 정치 대 몰염치. 이낙연 당대표가 주도하여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기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원 투표까지 붙였는데요. 그 결과도 오늘 속보로 나와 있습니다. 압도적인 찬성이 나왔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두고 민주당 측에서는 책임 정치라고 하고 있고 오늘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등에서는 모렴치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공천 결정 후에 86.6%에 이르는 찬성 투표까지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속전속결 민주당 이낙연 대표 공천으로 심판받는 게 도리다. 자, 그 말은 심판받기 위해서 선거 지기 위해서 공천하겠다라는 뜻은 결코 아닐 겁니다. 선거에 이길 자신이 있다라는 판단을 각 정당들마다 하고 있을 텐데요. 그제 오전 10시, 어제 오후 6시 당원 개정, 전당원 투표에 붙였죠. 자, 조금 전 나온 결과 86.6%가 찬성, 압도적인 찬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당원 개정 절차를 내일 완료할 수도 있다라는 것. 굉장한 속전속결입니다. 조금 전에 저 당원 투표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86.6%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은 재보궐선거에서 공천해야 한다는 전 당원의 의지의 표출입니다. 또한 지도부의 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입니다. 11월 3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헌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의 이 책임 정치와 관련해서 오늘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향신문은요, 숲 대신 나무만 본다라고 비판조로 쓰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런 명분 없는 선택을 한 걸까? 리드 기사 첫 문장이 이겁니다. 왜 지금 이런 명분 없는 선택을 한 걸까? 한 권리당원은 전당원 투표가 선거 승리를 담보하는 필요 조건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역풍이 될 것이다 라는 인터뷰 기사 쓰고 있고요. 당원 뒤집기에 대한 반성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까지 훼손하는 책임 정치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겨레신문입니다. 당원 투표 뒤로 숨은 민주당식 책임 정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결과에 대한 숙고 없이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고 이 약속을 당원 대중의 다수 의견을 근거로 5년 만에 뒤집게 된 거다. 현실론을 핑계로 정치혁신의 명분을 너무 쉽게 저버린 것이 아니냐. 방향을 이미 정해놓고 당원에게 뜻을 묻는 방식, 답을 정해놓고 너는 그 답을 해. 답정너라는 건데 당원 민주주의의 활성화가 아닌 당원의 도구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라며 윤태권 더모아 정치부처실장의 인터뷰도 오늘 한겨레신문에 싣고 있군요. 잠시 후에 직접 생생하게 윤태권 더모아 정치부처실장 인터뷰 들어보겠고요. 저거보단 더 많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한겨레 인터뷰보다. 자, 박정아 전 대변인님. 네. 후보를 내겠다는 거예요.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찬성이 나올 것은 예견된 결과였기 때문에 의미 부여는 무의미할 것 같은데요. 자, 중요한 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같이 명분도 없고 염치도 없다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이 이렇게 서울과 부산에 후보를 내겠다라고 밀어붙이는 보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부산시장 선거도 그렇고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걸 봐야 될 텐데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앞서 저희가 경향신문 한겨레 제목으로 뽑았던 책임정치, 모렴치, 내로남불 이런 말보다 저는 오히려 막무가내라는 얘기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해도 되잖아요. 뭘 해도 되니까 저렇게 지금 본인들이 앞세워서 정치 개혁이라고 얘기했던 것,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대표 당시에 만들어놨던 그거를 순식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뒤집어 버리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사실 오늘 아침 결과 발표 나기 전까지 많은 신문들은 한 찬성률이 70% 정도 될까? 이런 예측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86.6% 얘기래요. 그러니까 꼭 같은 건 아닙니다만 앞서 우리 검란에서 일부 검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무슨 북한이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는 민주당이 저렇게 막 해도 되는 것,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라는 아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과연 그냥 후보 내서 당선되면 된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이 생각이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이렇게 지금 막 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과연 우리 서울시, 부산시의 유권자들은 내년 4월에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이후에 후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이제는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답을 줘야 될 그럴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방금 주신 의견은 박정하 전 대변인의 야당의 시각을 반영한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민주당원의 투표 결과이기 때문에 북한과 바로 비교하는 것도 적절치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보태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겨레 신문의 윤태구 실장님 뭐라고 인터뷰하셨어요? 거기서 딱 잘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당원 투표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결정을 할 수 있죠. 그건 뭐 과거보다는 훨씬 좋은 건데, 이게 좀 한쪽으로 몰아가는 식으로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 앞에 이제 그 비례위성 정당 만들 때도 전당원 투표하고 지금도 전당원 투표가 이어지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항상 가치하고 실리가 부딪힐 때 좀 가치를 버리고 실리를 취하는 쪽으로 갈 때 전당원 투표를 한단 말입니다. 그 반대를 할 때는 안 하고요. 그럼 그게 좀 형회화, 그러니까 이 당원 민주주의라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나. 저는 뭐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공천을 과연 안 할 수 있겠나.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정이 별로 좀 좋지가 않다. 그리고 모양새도 80몇 %면은 너무 높아요. 비례정당 만들 때는 그때는 이제 보수 야당이 먼저 했으니까 자위적 조치로 우리도 따라하는 거다. 라는 식의 이제 명분이 있었는데 74% 그 정도 나왔을 겁니다. 이번 더 높다는 건데 뭐 투표율하고 같이 봐야 되겠지만은 이 투표율이 26% 정도에다가 찬성률이 86%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 당에서 이런 그 주류적 의견에 좀 반대하는 사람이라든지 마뜩하나 하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는 뜻이 되는 그렇군요. 거거든요. 그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되면은 일반 여론하고는 거리가 조금 멀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고, 결국 이제 아까 박정하 전 대변인께서 뭘 해도 되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뭘 해도 되니까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경한 강성 지지층. 두 번째 믿는 것은 야당이죠, 야당. 야당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좀 이렇게 무리수를 뜨더라도 결국 선거에서는 보수 야당한테 이길 수 있다. 그게 질 것 같으면 이런 무리수를 쓰겠습니까? 질 것 같으면 그냥 안 하죠.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 주셨는데, 자, 손정희 변호사님 생각 어떠세요? 일단 당원 개정은 불가피했다. 우리가 뭐 주식회사를 운영하든 국가를 운영하든 헌법을 개정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일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고, 그에 이제 걸맞은 절차적인 정당성이 보장이 됐는가인데, 당원을 개정하는 절차적인 어떤 적법 절차는 모두 다 거쳤고, 그리고 압도적으로 당원들이 모두 다 이것을 동의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당원 개정은 충분히 정당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어떤 약속을 파기했다라고 하지만 약속은 또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소속 구성원들이 다수가 원하면 또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당원 개정 자체만을 가지고 이게 위법하거나 또는 비겁하거나 책임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뭐 예를 들면 우리 법률을 개정하거나 헌법을 개정할 때도 국민투표를 하고 또는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죠. 이것을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이 바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런 투표라는 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무책임하다,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런 점은 지적을 해야겠죠. 그럼 이 사태에 관련해서 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냐. 결국 이 보궐선거의 원인은 성범죄였고, 성범죄가 지금 유죄로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니지만 유죄로 확정되지 않아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지금 태도는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실제로 부산과 서울과 관련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집단지성의 힘으로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거나 이 성범죄 문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은 사실 와닿은 게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